안녕하세요. 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줌입니다. 오늘은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정성인 ETF 사업부장님을 모시고 5월 28일에 상장되는 두 가지 ETF 신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새로 출시되는 ETF 두 상품 모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이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AI, 인공지능이었는데요. 그간 반도체가 많이 이제 올랐다면 이제는 AI를 적용해서 시너지가 클 곳이 어딘가,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맥락에서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키움 투자 자산운용이 5월 28일에 이제 신상품으로 코세프 의료 AI ETF를 출시하시는데, 의료 AI 이쪽에 어떤 이슈가 있기에 이번에 상품을 출시하게 된 건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AI라는 게 2023년과 202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퀘스천 마크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I가 주목을 받는 건 어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전체 산업, 전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AI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지금 관통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AI와의 컨버전을 통해서 산업이 혁신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 흐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였어요. AI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이 되면서부터 이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산업에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발 수요가 촉발이 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기업들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그러면은 이 반도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섹터나 산업들을 좀 다 바라다 보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료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이제 코세프 의료 AI ETF를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연초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게 열리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바로 이 AI와 의료 쪽의 접목, 이 부분이 지금 3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엔비디아의 젠스성 CEO가 나왔어요.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CEO가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라는 걸 공개를 했어요. 신약 개발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앞으로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요, 비용을 7배 줄일 수 있고요, 시간을 7배 당길 수 있어요 라는 발표를 했어요. 뭐 이를 기반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글로벌 제약업체인 암젠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기도 했거든요.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파폴드 3를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들을 속속 출시를 하면서 빅테크들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AI 촉발된 이런 산업혁명의 안에서 이제 의료 쪽이 혁신적인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저희가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이 시장에서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의료 AI의 개념은 정확히 뭔가요? 말 그대로 AI 기술을 의료에 접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AI라는 게 많은 데이터를 취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뭔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인 거잖아요. 지금 의료 쪽에서도 실제 어디서 쓰이느냐, 일단 크게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진단 쪽, 그리고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수술 로봇, 이쪽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가장 첫 번째는 진단 부분인데, 결국 AI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기 때문에 체온을 재고 호흡, 맥박 뭐 이런 것들을 재잖아요. 혈압 이런 걸 재잖아요. 이런 걸 이제 활력 징후 데이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 좋은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MRI, CT, 엑스레이, 그걸 이제 의료 영상 정보라고 하거든요. AI 진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활력 징후나 이 영상 진단 정보를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거나 또 향후에 예측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정 부위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예측을 해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단 관련해서 판독 오류가 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요, 암이 오진을 했을 때 이제 그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첫 번째가 추가 검사 미시행, 단순하게 암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추가 검사를 안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앞서 말씀
말씀드린 영상 판독 오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AI의 진단기기들을 좀 활용을 했을 때는 판독에 대한 결과치를 훨씬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 대표 기업이 루닛인데 루닛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단독으로 진단을 했을 때보다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했을 때 진단 성공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실제치로 나오고 있어요. 진단과 어떤 이런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AI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그 신약 개발에서는 AI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네,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일 뿐더러 성공 확률 자체도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결국 AI를 활용을 함으로써 시간을 좀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좀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일단 의학적으로 표현을 좀 해보면 AI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시작이 될 수 있을 만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데 일단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걸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제약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 원인 물질 찾아내는 데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요. 그게 끝나고 나면 임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임상이 3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게 6, 7년.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빨리 끝나도 10년, 보통 15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네네. 중간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AI가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한 그런 플랫폼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 AI 플랫폼을 실제 활용을 했다고 해요. 약 10일 정도 만에 AI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후보 물질을 찾아내므로써 치료제를 좀 빨리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AI가 의료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향후 의료 AI 성장성도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현재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고 의료 AI 관련 시장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나요? 그 AI 의료라는 영역 자체가 지금 완전한 신산업이거든요. 의료 AI라는 용어 자체도 작년부터 이렇게 정부에서 썼던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완전 신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글로벌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년까지 한 250조 원 규모 정도로 성장을 할 계획이라서 약 40% 정도의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성장 규모가 조금 더 빨라요. 2020년도에 1,000억 원도 안 되는 한 77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불과 한 6년 후인 2026년,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후잖아요. 한 7,500억 원 시장 정도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성장률이 한 46% 정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적용처별로 봤을 때는 의료 영상 및 진단 분야가 일단 27년까지 한 16조 원 정도로 가장 큰 시장 규모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큰 폭의 성장률로 따지면은 신약 개발, 약물 발견 분야로 한 27년까지 한 7조 원 내지 8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 이제 코스프 의료 AI ETF가 새로 이제 출시되는데, 네. 그러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게 되나요? 24개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상장일 기준으로. 일단은 대장주는 루닛입니다. 비중이 가장 높고요. 한 약 16%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의료 영상 분야에 있어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암 판독을 보조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루닛 인사이트라는 이 암 진단 솔루션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2018년 8월에 국내 최초로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현재 지금 40여 개국의 인허가를 받았고, 도입 기관이 한 3천여 개 이상이에요. 그 중에 90% 이상이 해외 의료기관이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뷰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뷰노 같은 경우에 한 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I 진단 회사인데, 딥카스라는 AI 진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 호흡, 체온 같은 활력 징후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24시간 이내에 심정지가 발생할 위험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국 FDA 혁신 의료기구로 지정이 됐어요. 승인을 지금 올해 이제 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승인을 획득을 하면요, 2025년부터는 이제 미국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큰 폭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 80여 개 이상에서 도입이 됐는데 계약 철회를 밝힌 곳이 한 건도 없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 24년에는 한 120개 정도로 병원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보로노이라는 기업을 들고 왔고요. 이제 여기는
암 치료제, 표적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바이오텍인데 그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후보 물질을 찾는데 한 1년 정도로 단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액 업체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AI 이 플랫폼 신약 개발을 준비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뇌졸중 AI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이 상당 부분 좀 이루어져서 올해 이 부분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요 탑10 안에 이제 주요 기업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근데 왜 미국의 빅테크들이 달려든다고 했는데 왜 해외 아니고 국내 업체예요?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AI 플랫폼을 먼저 개발을 했고 플랫폼을 가지고 의료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먼저는 AI고 나중에 의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주요 기업들은 의료 맞춤형 AI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력이 상당히 높고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전반에 걸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만은 미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한국의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국내 상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또 이제 기존의 시장에 보면 바이오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ETF들이 상당히 이미 상장돼 있고 그 ETF 내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들도 간혹 있긴 한데 그런 ETF 상품과 키움 투자 자산운용에서 이제 새로 출시되는 의료 AI ETF의 차이점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ETF 편입 종목 24개를 쫙 펼쳐보면요. 일단 AI 진단 기업, 그리고 AI 신약 개발 기업, AI 플랫폼 기업, 의료용 로봇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또는 의료기기 ETF들을 보시면요. 소위 제약회사들이 포트의 상위 또는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코세프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AI에 특화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트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부분은 의료와 IT 산업을 왕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특징적으로 의료 ETF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IT 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타겟팅해서 저희가 선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그 AI와 의료의 융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 기회를 좀 노리는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이 ETF를 활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제 설명해 주신 의료 AI ETF 외에도 이제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 상품도 이제 함께 나오잖아요. 사실 제약바이오 분야가 이제 엔데믹 이후에 약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 상태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업황도 약간 둔화된 상태인데 요즘 이제 다시 제약바이오 분야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늘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왜 제약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투자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첫 번째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이라는 측면이 맞아 떨어졌을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어요. 저희 관심 많은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는 의약품을 사용할 때 대부분 의약품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선택을 해서 이걸 치료제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치료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로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런 B2C로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장수를 함으로써 탈모, 비만, 그다음에 암, 치매 이런 것도 이제 만성 질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의학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해결책들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바이오테크에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환경이에요.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약을 안 먹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기 방어주를 꼽히는데 신약 개발에 대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 측면에서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반응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산업과 매크로적인 측면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를 한번 투자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신상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새로 상장되는 이제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 이름도 멋있는데요. 이 상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국 시장인가요?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상품명이 길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규모도 그만큼 큰 나라이고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규모 자체가 절반 이상을 미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저희는 이제 대형 제약업체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굉장히 이제 현금 흐름도 좋고 어쨌든 많은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부분이었고, 근데 보시면요, 미국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럽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보 노디스크, 그 다음에 노바티스, 로슈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글로벌 제약사인 건 알고 계시지만은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대부분 다 유럽 회사들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이다 보니까 자본 조달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타겟팅을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산업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하기 어려운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안 좋은 추억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산업에 접근하는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관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이오 투자하면요,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 어려워요. 결국 이제 왜 어렵냐 봤더니 기업 바이 기업, 어떤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약 바이오지만 일단 실력이 검증되고 꾸준히 돈도 벌고 규모도 크고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런 기업들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가졌고, 거기서 바로 주목하는 개념이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이에요.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보통 이제 영화에서 많이 써요. 블록버스터 영화는 뭘 칭하냐면요, 막대한 제작비를 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굉장한 흥행 수입을 거둔 영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이제 칭하는데, 블록버스터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 쓰는 용어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 단일 의약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조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될 거잖아요. 그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이런 영어를 쓰고 있고, 그만큼 사실 이제 꾸준히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검증된 의약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결국에 저희는 제약 바이오를 투자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고 안정적인, 또 현금도 잘 나오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자는 관점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자. 네, 이렇게 상품을 고안했습니다. 좋은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서 이제 상품을 출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성공, 그리고 또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그 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를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머크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글로벌 면역 항암제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이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면역 항암제가 연매출이 25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되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근데 머크가 이런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하나만 가지고 있냐? 7개나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는 최근에 이제 뭐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그 비만 치료제가 140억 달러가 팔렸어요. 거의 20조 가까이 팔린 거죠. 이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10개나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글로벌 제약, 이런 대형 제약 회사들이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다 한두 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적게는 뭐 3-4개에서 많게는 10개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수익이 1년 수익이라는 거예요. 보통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제가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약품이 개발되고 나면 보통 특허권을 줘요. 이게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도 주는데 1년에 250억 달러를 버는데 이게 향후 몇 년간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관점이고, 그 순환 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매출이나 주가 측면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해주신 코스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 여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제 담기게 되나요? 네, 일단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저희가 현재 상장일 기준으로 28개 종목을 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95%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나머지 5% 같은 경우에는 향후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포트에 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랑 당뇨병 치료제로 주목받는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가 가장 핫한 또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약 10%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글로벌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 탑티어죠. 머크 같은 경우에 10% 정도의 높은 비중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의 대표 주자이자 또 고배당의 대표 주자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포트 상위에 약 9% 정도 올라가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네. 백신 회사가 아니고요. 정말 많은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면역 항암제나 심혈관 치료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한 회사다 보니까 약 5% 남짓으로 지금 비중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대 의약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약품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건선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에브비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치료제인데요. 이 에브비 같은 경우에도 포트 상위에 약 8%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부장님 모시고 의료 AI 그리고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 두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상품 모두 이제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품의 성격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투자자분들이 이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두 개의 상품은 사실 완전히 다른 성격의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세프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태동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아직 좋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할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따른 높은 주가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에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세프 의료 AI ETF를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미 수익성이 꽤 나오고 있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고 배당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연금 투자에 있어서 나는 조금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바이오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5월 28일에 출시되는 코세프 의료 AI,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 두 상품의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